여러분, 따오기란 새를 아시나요? 어떤 분은 제가 따오기를 아냐고 물으니 컴퓨터에 폴더 새로 만들면 생기는 이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따오기라고 하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으로 시작하는 어린 시절 배운 동요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따오기 이야기냐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저와 함께 만들어갈 방송의 제목이 따오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 따오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저는 해그리드라는 닉네임으로 옥천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는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 정순영 사무국장입니다. 따오기는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줄인 말인데요. 앞으로 따오기를 통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의 이야기, 또 공동체 회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옥천이라는 동네에서 더불어 재밌게 살아가는 삶을 늘 고민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오기 첫 방송을 준비하며 사실 프로그램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다 문득 저희 공동체 홍보 리플릿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리플릿을 펼쳐보니까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바로 선한 옥천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 옥천 순환경제공동체라는 말이더라고요. 거기서 문득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란 프로그램의 주제가 정리됐고요. 그 말을 줄여 따오기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습관 있는 분 안 계세요? 저는 어떤 하나의 주제나 단어에 골몰하게 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관련 단어를 찾아보고 생각을 좀 무한대로 펼쳐 나가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순간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며 황급히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오늘 방송의 원고를 쓰면서도 문득 따오기란 새에 대해 너무 궁금해져서 인터넷 바다를 좀 항해하다가 돌아왔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따오기란 동료를 우리가 그렇게 불렀지만 정작 따오기라는 새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비둘기 참새 까치는 우리 집 주변에 많은데 따오기는 옥천에 안 사나? 이런 궁금증에 따오기 검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따오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작 준비한 이야기는 다 하지도 못하고 방송을 끝내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정말 조류 전문가라도 한 분 모시고 이 따오기 이야기를 꼭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따오기는 저만 못 본 게 아니고 실제로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된 귀한 새라고 합니다. 이게 저만 못 본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따오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따오기는 1940, 5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어디서나 겨울 철새로 볼 수 있던 새였는데요. 남해가 환경오염, 먹이오염 등으로 멸종이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창녕군 우포늪에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라는데요. 하루빨리 옥천에서도 이 따오기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산으로 갔는데 이야기가 따오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 따오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 이야기, 또 저희 공동체 회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옥천이란 동네에서 더불어 재밌게 살아가는 삶을 늘 고민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으라고 튼 건데 별로 무섭네요. 네, 사실 엑스파일만큼이나 옥천 순환경제공동체도 뭔가 신비스럽고 의문스럽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사실 다음 주 11월 22일이면 벌써 창립 5년이나 됐거든요. 시간 진짜 금방 가죠. 네. 근데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공동체가 진짜 괜찮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을까. 좋은 일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걸 우리가 한 줄 모른다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소개가 필요하다. 공동체를 좀 더 홍보해야겠다. 제가 이런 요즘 사명감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실 그 외부의 힘에 기댄 어떤 옥천의 발전보다는 옥천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좀 서로를 살찌우고 지역 경제를 살찌우는 지역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창립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뭐 고유번호증 정도 있는 임의단체가 아니고요. 1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을 하여 충청북도 도지사가 승인해줘야 되는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2018년 기준 저희 회원이 115명 정도 되시거든요. 예, 115명 정도 회원들이 내주시는 회비로 그 회비를 종잣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에 굉장히 큰 그게 자부심인데요. 이제 NGO 조직들이 사정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통 국가나 지자체에 운영비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공동체는 비록 매우 가난하지만 5년 동안 아직 그런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모 사업들은 많이 이제 공모를 해서 사업들을 받지만 여튼 공동체의 아주 그 뿌리가 되는 살림을 이끄는 데는 아직까지는 뭐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이 내어주시는 회원들이 내주시는 후원으로 나름 지역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주민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가 창립하기에는 사실 그 옥천신문사가 처음에 기여했던 바가 굉장히 컸어요. 저희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그때 옥천신문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2011년도에 즈음해서 이제 옥천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역의 순환 경제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냈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옥천신문사와 옥천군 그리고 저희 안을 함께하고 있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이 2011년 초에 옥천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엔 옥천에는 사실 사회적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조차도 한 군데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가 출발하기 전부터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순환경제 육성을 위해서 옥천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라는 그 어떤 모태가 됐던 조직이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그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11년부터 13년 정도까지는 옥천군 사회적 기업가 학교를 옥천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옥천의 이 사회적 경제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조사도 진행을 했었고, 주요 의제별, 뭐 농업, 복지, 뭐 교육 이런 주요 의제별로 그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심화팀을 또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과정들을 쭉 거쳐서 드디어 2013년 11월 22일 대망의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2014년도 충청북도 1호 비영리 민간단체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증이 항상 1호라는 게 적혀 있는 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고요. 그래서 2013년 11월에 창립을 해서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뭐 공동체 그 정관에 보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저는 이런 이 정관의 이게 목적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옥천 순환경제공동체 제4조 사업 부분에 보면 1항 1호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1항 1호에 계획의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냥 지역사회가 그때 일을 좀 해야 돼 이러면 공동체가 주저하지 않고 항상 나서서 많은 일들을 주민들하고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지역의 소비가 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우리가 소비하는 활동들이 밖으로 좀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좀 순환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지역의 동네 가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홍보하고 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거미줄 같은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경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되려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 모임을 저희가 기획하고 지난 5년 동안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부터는 공동체도 지역의 청년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재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 순환 경제를 만들어 나갈 청년이 있어야지 이 순환 경제도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청년 인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뭐 여기 지금 저희 청년 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만 정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를 기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공동체가 뭐 어떤 조직인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참여하시거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 그래, 좋은 일을 하는구나. 뭐, 나쁜 일은 안 하지. 그래,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 회원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뭐랄까요. 저는 약간 공동체를 설명할 때, 저는 좀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옥천이라는 동네에서 비슷한 삶의 방식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천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고 자고 노동하고 소비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옥천에서 열심히 벌어서 사실 편하게 대전에도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뭐 대전에 있는 사교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에 모여 계시는 회원들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까? 내가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어렴풋이 공유하는 분들이 공동체에 모여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쌀 하나를 이제 사더라도 이게 옥천 건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약간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동네 마을 카페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방식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동체에 모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들려드리는 공동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회원들이시잖아요. 제가 회원들의 후원으로 5년 동안 건강하게 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회원들은 도대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 항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나름 듣는다고는 하는데 오늘은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동체 회원님은 우리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귀하게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뭔가 원죄가 약간 있으세요. 이 공동체 창립에 깊이 관여하셨고 두루뭉술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정화를 같이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그런 정화를 만들었는지 도대체. 그래서 창립에도 깊이 관여하시고 현재까지도 열혈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저희 옥천 공동체 라디오 신동방 견문록 DJ이기도 하시죠. 야간 주인장님 나와 계십니다. 줄여서 야주? 야장? 야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옥천 공동체 라디오 신동방 견문록과 나는 왜 쓰는가 두 개의 코너를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는 야간 주인장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야짱입니다. 야짱. 야짱.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목소리 출연 간간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동체 청년 활동 같이 하고 계시는 위민님도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고 있는 위민입니다. 예, 위민님 반갑습니다. 사실 공동체 창립 과정부터 지금까지 우리 야짱님께서는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봐 오셨잖아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너무 비판적이시면 좀 곤란하니까 지역 내에서 옥천 순환 경제 공동체가 해내고 역할, 가치, 기여하는 바, 뭐 이런 것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게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네. 글쎄요, 제가 이제 2013년이고 벌써 이제 5년 됐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2013년이고 이야기는 1,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저는 뭐 그 당시를 다시 좀 회상을 하면서 기왕의 공동체 출발과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과거에 옥천신문사가 이제 옥천신문사를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게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비판과 대안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행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사회운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행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지방 정부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는 걸 많이 발주하는데 옥천군만 해도 한 해 뭐 10억, 20억씩 발주를 하니까. 근데 그런 업체들은 보통 대동소이안 다른 지역에 갖다 놔도 별로 차이가 없을 그런 문제 결론을 가지고 와서 컨설팅이랍시고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받아가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으로 진짜 문제를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연구소라는 형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 중간에 그 지금 이 진행자이신 분이 또 관여를 했었던 이름이 아리까리한데 뭐였죠? 옥천 희망마당. 그죠? 옥천 희망마당. 옥천 희망마당이라는 것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약간 설명하기가 그 당시 그런 표현을 했었죠. 참여연대랑 희망제작소 두 개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희망제작소가 대안을 발굴하고 실행을 하는 게 주라면 참여연대는 전통적으로 문제를 캐내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적절하게 섞은 희망마당이라는 거를 한 1, 2년 정도 했었나요? 가련하게 떠오르네요.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사그라들었던 그 불씨가 되살아나는 형태가 그 결실이 이제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초기에 제가 창립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던 게 멤버십이 분명하지 않다 이게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참여하는 단위들이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라고 하면 뭔가 경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 그런 분들이 많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플러스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사회단체, 관성적인 표현으로는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결합을 했습니다. 네트워킹 조직을 지향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중요하고 좋은 분들 다 모신 것 같은데 딱히 뭘 하는 데인지를 알 수 없는. 저희가 그게 전략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사실 조직이 문턱이 높으면 편을 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런 회원들도 계셨습니다. 계속 모호하게 가자. 그냥 아무나 좀 들락거릴 수 있게 여튼 나쁜 일 하자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어쨌든 이제 와서라뇨. 많이 논쟁이 됐었고 저는 네. 멤버십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그 당시의 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좋은 얘기 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역할 같이 기여하는 바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야장님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작정하고 좋은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 역할은 지역의 그 사회적 경제라는 상당히 낯선 분야였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너무 한편으로는 제도화되면서 지원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널리 알려졌지만 2013년, 2012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낯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아주 눈치 빠른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눈치 빠른 분들은 또 이제 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이 정도로 인식을 하던 단계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건강한 의미에서 사회적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죠. 아까 뭐 진행자분이 설명하셨던 뭐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과 학교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 그 결실로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시도가 됐고 또 덜어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세로이 건축이나 세로이 크림 같은 자활 기업들이 보통 자활 기업들이 독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로이 크림 같은 경우는 뭐 고용 규모가 한 20-3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안내 그 협동조합 행복한 어린이집인가? 네네네. 협동조합,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면 단위에서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요구하고 관청은 들어주거나 말거나 이거였는데 그런 방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고 이제 쟤네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걸 만드는 불씨 역할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기하는 데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런 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그전에는 없던 방식의 거버넌스를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거버넌스가 있었나요? 네. 예. 없던 방식. 네네. 기존에는 거버넌스가 거버넌스라고 부를 만한 예.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가 굳이 있었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동네에서 힘께나 쓰시는 분들, 네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그런 관변단체, 그리고 비선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적인 네. 관계로 정치나 행정에 줄을 닫는 분들, 그런 것들이 나쁜 의미에서 거버넌스긴 네. 했죠. 근데 그런 반면에 그러면은 좀 건강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버넌스를 맺기보다는 이제 상당히 독립적으로. 좋게 말하면 독립적인 네. 거고 독립 내지는 대립 내지는 네. 견제 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건강한 운동 방식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척점에 있는 게 보통 행정이나 정치잖아요. 근데 행정 정치를 언제까지 견제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많은 자원과 예산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행정이랑 뭔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는 게 굉장히 사실 낯선 경험인데 그런 식으로 좋은 의미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한번 시도해봤었죠. 저는 근데 그게 아주 아름다운 결실로 현재 진행형이지 않다는 게 하나의 숙제라고 보고요. 근데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지역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거버넌스 한다기보다는 사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핵심 주체이고 공공의 영역의 핵심 주체이고 거버넌스의 당연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초창기에는 공동체가 그 관가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튼튼했잖아요. 장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속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굉장히 컸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 거버넌스 속에서 민간 주체들의 참여 동력도 더 이끌어냈었고 근데 이제 딱 절반 정도 거버넌스가 됐었고 절반 정도 그지가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을 됐었는데 또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갖는 또 장점도 분명히 있었죠. 이제 가난해도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혹은 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조직이 어떻게 지역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온 지금 하여튼 저의 약간의 결론은 여튼 우리가 하고자 하던 우리 지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제운동의 핵심은 사실 민간 거버넌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게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으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건강한 이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하게 됐고 근데 지금 약간 드는 고민은 이게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서도 네. 관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학습, 공동체의 경험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좀 시기가 아닌가 그런 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좋은 의미의 거버넌스는 계속 추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공동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가치를 만들고 역할을 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3년짜리 사업이 있었잖아요. 풀뿌리 사회지표 발굴. 그 사업을 이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자료와 정보와 통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체감하는 방식으로는 잘 발굴이 되지 않아요. 자료를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시도 단위로 만들고 가령 시도 단위에서 인구가 증감이 어떻게 되고 경제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오지만 사실 옥천군이 그 거대한 국가 통계 속에서 옥천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더 작게는 읍면, 리 단위의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경제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자료들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자료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료들 인구, 경제, 대청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발굴하고 없으면 연구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풀뿌리 사회지표 조사 사업이라는 걸 벌였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자료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올해가 아니죠? 뭐가? 2014년 네네.
올해 지방선거죠. 예, 올해입니다.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직접 만든 단순하게 그냥 의견이나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주민의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실제로 그런 대안 정책을 발굴을 했었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경제를 뛰어넘고 혹은 혼합된 형태로 정치적인 운동으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파적이거나 정당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를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치를 좀 변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는 상당 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제 정확히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 지원을 받아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업이 너무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높아가지고 참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꿨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결론은 이게 알게 모르게 지역의 내공으로 약간 쌓였구나. 이게 주민들을 그때 정말 자주 만났는데 맨날 만나면서 이거 만나서 뭐 하나 사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나 뵈었던 그 각 의제 모임의 주민들과 리더들이 뭔가 굉장히 공동체 차원에서 그렇고 지역 차원에 되게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대놓고 그분이 우리 후보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 주민의힘 그 의제 모임 속에서 성장한 후보들이 실제 뭐 의회에 진출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번 선거는 아니지만 다음 선거에 진짜 자신감을 갖고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막 다들 옥천에 되게 자기가 다 전문가라 생각하고 막 이놈의 정치 내가 바꿔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는 참 자신감이 없거든요. 내가 갖는 문제의식이 남도 갖는 건지를 확인할 길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주민의힘이나 풀뿌리 지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막 떠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만 이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어. 그래, 이게 모두의 고민이었어.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으시고 내가 뭔가 현실 정치에 도전해봐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겠구나.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게 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 사업의 큰 성과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풀뿌리 그 지표 사업을 하면서 주민 후보, 공식적인 주민 후보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의 바람으로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욕구나 뭐 갈망이나 이런 것들을 대리해 줄 수 있는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뭐 설사 낙선하더라도 그런 주민 후보를 발굴하고 정치 운동을 해보는 것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 후보를 내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좀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했지만 현실 정치라는 벽이라는 게 또 있는 그렇죠. 거니까 기존 정당과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그 후보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죠.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초반 합의 수준이 좀 낮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되게 좋으신 분인데 또 이걸 정치적으로 지지하기까지 이 합의하고 모아내고 이런 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근데 그쵸. 하지만 그건 해야 되는 길이다. 이번엔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실패라고 규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진행해야 될 숙제 중에 그쵸. 네네네. 하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굳이 또 좋은 얘기 하라고 하니까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하나만 더 하면은 아까 진행자분도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청년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 문제로 이제 청년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근데 이게 사회 문제나 정책이라는 것도 저는 그것이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서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정책이 나오면 이제 지역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회 문제라는 건 어느 지역에서만 단절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5년 전, 10년 전에 서울에 청년 문제가 있었다면 똑같은 문제가 지역에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온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 그런 거죠.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M포 세대니 그런 이야기들은 기존의 거대한 미디어나 그 큰 정책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정작 농촌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고 거기서 청년 문제가 앓고 있는 농촌 입장에서 청년 문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그 점에서는 공동체도 그렇게 재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제 뭐 네. 재작년부터 공동체 내에서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실제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형태는 올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고 물론 삼선재단 지원을 받아서 청년 인턴 같은 것을 운영을 하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제 성에는 차지 않지만 제 욕심에는 차지 않지만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청년이 있고 다 뭐 인구가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고 젊은 애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고 다녀보면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패배감에 사는 친구들이 많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들을 만나 보면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을 뭐 자랑스러워하거나 혹은 적어도 즐거워하거나 아주 최소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지 못해서 나는 뭐 잘난 게 없어서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남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나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뭐 큰 돈 안 벌더라도 옥천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장사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있고 싶은데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넌 젊은 애가 왜 답답하게 농촌에 사냐.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깔려있는 이 농촌 문제, 농촌 지역에서 청년 문제는 도시와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청년 문제라는 뭐 호칭도 사실 호명도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뭔가를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단체가 시니어들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단 법적으로 아직 청년이고요. 사실 저는 제 뒤를 이어 이 활동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공동체가 청년 사업을 고민했던 간직한 이유는 차세대 활동가가 필요하다. 내가 언제까지 사무국장을 해야 되냐. 정말 저는 되게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저도 만 39세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옥천에서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지역에 관심 갖는 청년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 청년 중에서 NGO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을 찾는다니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공동체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찾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찾았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네. 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봐야 되고 저는 뭐 더 많은 친구들이 그럼요. 네네네. 실제로 있고 있는데 부르는데 잘 오지도 않고 뭘 같이 하자고 해도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청년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잠깐 우리 청년 위민님 여튼 우리 위민님과의 첫 만남은 사실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가 인문학 강좌 같은 걸 많이 개최를 했잖아요.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녀가 와가지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수업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시간이 많았던 학생은 거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옥천읍에 사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민님이 여튼 거의 3년 가까이 공동체 행사들에 참여도 해주시고 강연도 같이 듣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여전히 이 조직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게 가까이서 좀 보는 공동체가 좀 약간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점은 이제 솔직히 지역 주민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집 이게 다였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다 보니까 그래도 전 지역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조금 신기했어요. 그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구나. 네. 좀 그랬어요. 어쨌든 수민 씨의 약간 그 만남의 폭을 넓혀주는 위민입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위민님의 그 만남의 폭을 넓혀주는데 공동체가 약간의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제가 뭐 심지어 기자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일상에 이렇게 딱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뵙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와 진짜 옥천에는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옥천에서 일어나고 있어. 막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근데 다행히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모임에 나오면 특히나 이제 그 임경미 저희 공동대표님처럼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 만남의 폭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이런 경험이 너무도 소중하고 고마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공동체 가입 쓸모없는 조직은 아니었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끼리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공동체의 훌륭한 점을 좀 이야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보면 좋은 조직이라니까요. 정보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데 일단 이제 5년이 됐고 회원들의 정말 이 열과 열정, 뭔가 열과 성의 후원으로 사실 건강하게 잘 저는 성장했다라고 봐요. 크게 사고 안 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동체가 좀 지역의 든든한 풀뿌리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렇게 공동체가 더 나은 조직으로 큰 나무를 키울 수 있게 해서는 어떤 좀 전략 혹은 활동가의 어떤 자세 혹은 앞으로는 이런 걸 좀 해보자 사업 제안 이런 것들을 좀 한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네. 우리 지금 너무 말이 많았어. 좀 줄이자. 안 됩니다. 네.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네.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사업 같은 것들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 해도 되나? 그 공동체가 100명이 넘는 든든한 회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동시에 여전히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풀뿌리 사회지표 같은 것들은 훌륭하긴 하지만 대중적인 사업이었다고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좀 주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 사업을 좀 한두 개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회원이 아닌 분들이 옥천 순환경제공동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대부분 슬슬장, 그죠. 벼룩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꾹꾹하게 했습니다, 진짜. 벼룩시장 하는 데. 네. 그러게요. 벼룩시장 하는 데 정도인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하는 게. 그럼요. 그래서 뭔가 홍보를 일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하는 데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정기총 할 때마다 좀 소식지를 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정말 반성할 부분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녹음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어쨌든 이거를 소식지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인쇄도 해야 되고, 우편도 붙여야 되고.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물론 초기에 약간의 투자 비용이 있긴 하지만 장비 마련에 그리고 이게 훌륭한 그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정서적으로 좀 필요하게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라도 라디오를 계속 고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따오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정적으로 하시고 이거를 뭔가 이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대표 브랜드로 좀 더 나아가 비영리 마을 방송을 방송국을 좀 차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윈민님이나 우리 기술을 맡아주시는 우리 주사파님 군대 갔다 오시면 사실 취업하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딱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요? 학벌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품이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지만 지역을 사랑하고 남고 싶다는 생각은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자신의 뜻을 좀 펼칠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좀 하시기를 희망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사업 단위 중에 하나는 지금 농촌 지역들은 마을 만들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거 만들라고 하고 모 신문을 보니까 옥천군도 도시재생센터 만든다고 하고 얼마 전에 완주군이 그 도에서 최초로 자기네 도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를요? 마을 만들기 지원 도시재생센터 군 단위로 최초로. 근데 그런 사업들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공동체 아니면 어디서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좀 근데 문제는 그것도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닌 대다수 주민들 사실은 수혜를 보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사업 설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예전의 경험을 돌아보면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획서를 세우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은 뭐 잘 되는 경우들도 물론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 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속 가능하고 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자기의 필요와 욕구와 불편을 얘기를 하면서 지역사회가 더 동반자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영리 시민단체가 그런 영역에서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업에 조금 더 공동체 관심을 갖고 소명의식을 좀 갖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민님도 공동체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청년과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고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문학 강의는 네네. 마을 아카데미 같은 거요? 네네. 좀 그랬으면 좋겠고, 예, 제 바람은 인문학 강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죠. 저도 강의 듣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강연 듣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마을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항상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적게 오면 참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뭔가 마음이 쓰라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건 듣고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좀 그런 부담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5명이 와서 듣더라도 저기서 꼭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5명을 좀 지지해주고 공부 모임을 지원해주는 좀 그런 공동체.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거는 사무국이 뭔가 직접적으로 막 사업을 기획하고 회원들한테 이거 오시라고 막 이렇게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저는 그래서 우리 라디오 팀이 개인적으로 너무 참 훌륭하시고 이런 방식을 너무 적극 지지하고 싶은 게 공동체가 서류 업무나 예산 따오는 거는 지원하겠다. 근데 활동은 좀 알아서 하시라. 공동체 이름 너무 막 안 내줘도 되니까 좀 공동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작은 점들이 좀 각자가 이렇게 또 점을 이렇게 원을 만들어가면 활동하시면 공동체는 그걸 응원해드리고 같이 홍보해드리고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부하는 것도 이제 제가 자 이런 공부를 합시다 하고 기획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 회원들께서 이제 우리 위민님께서 가령 제가 이런 주제로 이 정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회원들 좀 같이 모아주세요. 약간 이런 방식이 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식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야짱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늘 할 말이 있어요. 짧게 좀 해주세요. 아니, 진행자분 뒤풀이 좀 갑시다. 시간을 자꾸 봐가지고 나 네네. 부담스럽네. 네. 공부 뭐 일단 공부 모임 짧게 얘기. 그러니까, 유민님은 이제 나이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인문학을 듣는 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저는 그래서 팟캐스트 나는 왜 쓰는가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브랜드 생각이 납니다. 예. 공부 모임도 좋은데 우리도 중간중간에 우리 거 홍보 좀 합시다. 네. 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도 좋은 얘기 듣는 건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네. 뭐 실행을 할 수 있는 가령 뭐 사회적 경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제 작은 거라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본다든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뭐 사업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위민님은 여전히 아직 그 다양한 세계를 만나고 경험을 하셔야 되니까 공부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좀 힘을 네네. 쏟았으면 하는 게 네네. 브랜드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옛날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옥천 순환 경제 공동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단체 이름에 경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예. 옥천신문에 함께가요 옥천 동네가게 광고 나가는 거 보셨나요 혹시?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 못 뭐, 봤는데요. 우리 TV도 나가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골목 상권이 정말 요즘 그 돌아다녀 보면은 2층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번화가들도
저녁 8시 넘으면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2층은 뭐 다 공실된 지 오래됐고 1층도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고 새롭게 가게가 어쩌다가 한 군데 열린다고 하면은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또 하나의 경향이 이건 물론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만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공통된 증언이에요. 새로 가게 여는 애들은 대부분 건물주. 요즘은 진짜 건물주가 네. 자기 건물에 자기 열더라고요. 건물에.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임대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테고 또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 소상공인이라고 불렀던 분들 있잖아요.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하루에 우리 노동자들 보통 주 40시간 물론 한국은 야근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 40시간이라고 법적으로 부르는데 자영업자는 보통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건 기본들이거든요. 사장님들. 이른바 사장님들. 그런 분들의 고충은 사실 그동안에 정책적인 지원 대상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가령 지방정부가 농민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이른바 농업정책이라는 거는 공적인 사안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교육도 그렇게 다뤄지고 많은 것이 다뤄지는데 유독 자영업 쪽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돈 내서 자기네들이 돈 버는 거 아니야. 잘 되면 자기가 돈 버는 거 망하면 지가 못하는 거고 이런 인식이 굉장히 여전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영업자 정책적인 공적인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또 대한민국 유독 또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40대 50대 일자리를 잃고 뭐 구조조정 당하고 말이 명예퇴직이 좀 밀려나는 건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다 가게 차리고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지역사회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문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옥천 같은 이런 인구가 작은 곳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옥천군 이름 흔히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통계 연보를 보면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데 역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런 식으로 실존하는데 정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노동,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 문제 중요하다고 했지만 중년 실업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주류 정책, 주류 미디어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좀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옥천에서도 어쨌든 도시재생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이제 도시재생이 어쨌든 옥천 읍을 중심으로 지역 풀뿌리 상가들을 살리고 그 속에서 이제 지역을 다시 활력을 돌게 만드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11월 20일, 21일, 22일 3일 동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옥천 읍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옥천 순환경제공동체 도시재생학교가 열립니다. 추천을 받아서 도시재생학교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요. 첫 수업을 이제 청주시 중앙동 구도심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셨던 권순택 추진위원장님이 오시는데 강연 자료를 미리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동의 구도심이 지금 일봉장역이랑 너무 비슷해. 되게 낙후해가지고 굉장히 예전에는 뭔가 도심지였는데 굉장히 쇠퇴한 것을 뿔뿔이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다시 재생을 했는지의 과정을 강의자로 이렇게 담으셨는데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정말 강의인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하시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0시, 11시까지 가게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오실 수 있을지는 살짝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요즘 약간 느끼는 반응은 여느 공동체 교육에서 오셨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들이 오시겠구나. 약간 문의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담은 4-5분이라도 아주 새로운 지역의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분들이 저희 도시재생 학교에 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채 라디오 팀이 목요일 강연은 어쨌든 또 현장 중계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하여튼, 도시재생 학교에서 지금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모임을 갖고 그 목소리가 모아지고 그것이 관으로 전달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네, 제가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 뭐 했으면 좋겠는 사업. 네. 이제 끝내는 건가요? 예, 이제 끝내려고요. 바람이 불어서 있는. 네, 예. 따오기는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요. 네, 고정 게스트로 제가 야짱님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야짱님이 DD인 줄 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디스 아닙니다. 네, 농담이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네. 팟캐스트. 네. 신동방 견문학과 나는 왜 쓰는가의 진행자 야간 준장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를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야짱님과 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알아가고 있지만 당연히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유민님이 나오셔서 저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따오기 시간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마을에 쌀집이 한 곳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쌀집을 드나들며 쌀도 사고 곡식도 빻으며 마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공유했다. 세월이 흘러 교통이 편리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웃 큰 마을의 대형 마트로 나가서 쌀을 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쌀집에 오지 않자 결국 이곳은 문을 닫았고 마을 사람들 간의 교류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바로 마을 청소년들의 비행이 늘어난 것. 그러자 마을이 있던 지역 정부가 주인에게 다시 쌀집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사회의 힘으로 다시 문을 연 쌀집은 손님이 많든 적든 영업을 이어갔고 주민들은 다시 오가며 쌀집에서 마을의 대소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을 청소년들의 비행이 다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얼굴을 아는 관계의 힘이 발휘된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는 동네 쌀집의 힘을 믿는 선한 옥천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외부의 힘에 기댄 옥천의 발전보다는 옥천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 서로를 살찌우는 순환경제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며 또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꾸준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따오기 DJ 해그리드였고요. 할 말 있는 옥천 사람 누구나 지줄될 수 있는 곳 옥천 공동체 라디오는 유튜브에서 이름을 검색하시면 채널이 마련돼 있고요. 그곳에서 지난 방송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DJ 해그리드 기술의 주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